자, 해바라기가 쭉 피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키 큰 해바라기가 다 꽃이 피었네요. 저는 키만 멀뚱하게 크고 그 꽃이 맺히지를 않아서 걱정했는데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 자연이 키우는 것들, 사람이 정성을 들여서 가꾸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농사라는 이름으로는. 그런데 농사는 농사일이잖아요. 농일. 근데 이 염려할 것이 없이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은 해바라기 묵묵히 하고 있었죠. 자, 근데 해바라기가 다 좋은데 키 엄청 큽니다. 진짜 한 4m, 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큰 건 이렇게 가운데 있는 지금 큰 것은 한 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키가 큰 해바라기. 요새는 키 작은 코스모스, 키 작은 해바라기 많죠. 근데 이건 멀뚱하게 큽니다. 자, 큰데 얘네들이 고집이 있는 모양이에요. 또 비행기? 자, 무슨 고집이냐면 이 심고 가꾼 주인을 닮아서 고집이 셉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 시골에서 이 동영상을 켜서 뭔가 해보려 하면 저렇게 비행기가 방해하듯이 막 소음을 내고 지나가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 힘은 뭐 주인이라고 할까요? 작물 주인? 그걸 닮아서 그런지 성정을 이 해바라기가 고집이 셉니다. 해바라기는 원래 해를 따라서 이렇게 그 꽃이 이동한다고 해서 해바라기인데, 여기 해바라기들은 오전에도 이 방향, 오후에도 이 방향. 그래서 해가 저쪽 뒤쪽에 있어도 해를 등지고 있어서 제가 야, 너 해바라기 아니고 등바라기냐? 등지기냐? 이렇게 웃으면서 해바라기한테 해바라기 들이네 얘기했는데 고집이 셉니다. 이 방향으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쪽 뒤로 저 산 쪽으로 해가 질 때, 오후도 시간인데 이 녀석들은 아주 고집이 세서 이쪽 방향만 바라봅니다. 자, 그렇게 또 시골에 하루가 가죠. 해바라기 말고도 이 코스모스가 펴 있으니 코스모스 핀 곳에서 잠깐 서볼까요? 기름도 한 방울 안 나온다는 나라에서 요즘에는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통에 뭐 기름값이 휘발유보다 경유가 비싸지는 이런 이상한 시기에 있는데, 뭐 아무래도 분단된 아직도 그 땅에 살면서 전투기들이 기름 아까운지 모르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만 그냥 영상 한번 켜보면 이 전투기 비행기들이 날고 있는 소음 때문에 좀 막 신경 쓰이네요. 선해 비용을 하고 있어서 빔이 돌고 있네. 자, 그건 불만 아닌 불만이고요. 어떻게 추석 한가위 보름달 잘 보셨습니까? 올해는 뭐 제가 얼핏 듣기로 100년 만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다는 큰 달이라고 해서 사실 저는 보긴 했어요. 뜨는 당일날도 봤고, 그 전에도 저쪽 동쪽 하늘에 그 달이 아직 완전히 차지 않았을 텐데 너무 큰, 뭐 대야만한 큰 접시만한 달이 둥실 떠 있어서 볼 건 다 봤습니다. 대신에 이 한가위라는 것은 그만큼 큰 달을 보는 건데, 그만큼 추석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풍성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햇, 과일, 곡식이 열리는 그런 익어가는 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돌아가신 영가들을 위해서도 함께, 이게 삶과 죽음, 산 사람과 죽은 자가 다 한 곳에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회상을 하고 그 전에 살아온 그런 것들, 즐거운 또 고생스러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음식은 기본으로 햇곡식, 햇과일이 이렇게 마련되고요. 그래서 한국판 추수감사절인 거죠. 추수를 감사하는. 그래서 이 기독교 같은 데서는 추수감사절에 이제 신께 바치는 어떤 제사 행위를 한다면, 우리 한국 고유의 민속 또는 전통에서는 조상님들께 그 감사 의례를 바치는 거였죠. 다 아는 얘기를 주절주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 그 짧지 않은 그 영상을 좀 담아봤어요. 왜냐면 그분이 더 이제 기력이 쇠하셔서 본인 스스로가 그 산에 와서 그만큼 다시 정성을 기울이기는 어렵고, 또 죽음을 맞이할 만큼 본인이 이제 느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또 그런 자신의 의지, 의미들을 후손한테 이어받고 전달하고, 이런 의미로 그 영상을 촬영해봤어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 조카되는 제 친구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나중에 정말로 병상에 눕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다시 그분의 온전한 그 생각들을 전달하고 그러기에는 어렵고, 또 나중에 아쉬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고요. 저 또한 그 의미를 아니까 같이 가본 거죠. 저도 좀 마음으로 그 분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는 모르지만 어렴풋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넥스트 전투기 2대가 계속 순회 비행을 하고 있어요. 선회 비행. 그렇다 하고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 추석 명절 한가위,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어서 기쁨은 더 배가하고, 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나눠서 좀 줄여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무덤이 때로는 필요하고, 성묘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때로는 필요하고, 모이는 그 물리적 공간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 방치되는 그 분묘들이 많아서 장례 문화는 조금 더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했었어요. 그걸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방치해 놓은 그 무덤들을 보면서요. 자, 그렇다 하고 어쨌든 다시 일상으로 가죠. 최근에 그 태풍 하나가 한국 한반도로 올라오면서 바람을 세게 불었어요. 그래서 뭐 길에 산길을 걷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가지들이 이파리랑 떨어져 있는 거 봤는데, 그나마 농작물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걸로, 저쪽 그 경상 남도 쪽, 울산, 포항 이쪽은 그 직격을 맞아서 인명피해도 있고 그랬지만, 어쨌든 다른 제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행스럽게 바람만 좀 잠깐 불고 지나간 걸로 보여요. 지금 낮 시간인데도 후덥지근하니 아주 그냥 불쾌지수가 높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깨구리들이 꽥꽥꽥꽥 울고 있죠. 아마도 또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아서 뭔가를 하고 좀 움직여 볼까. 뭐 농협 일도 좀 제가 하려고 왔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관공서 비슷한 데를 가면 은행 포함 아주 그냥 서류가 복잡하고 한 번에 이렇게 끝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다음 주로 넘어가는 서류를 두고 왔는데, 정말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짜증이 나긴 한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건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어쨌든 추석 전쯤에 해가지고 백로라는 절기가 있었고요. 백로는 이제 하얀 이슬이죠. 그래서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투명한 이슬이 약간 응결되는 듯한, 약간요. 아주 가느다란 이슬이 내리죠. 아침결에. 그래서 아침에 아시잖아요. 거미줄 보면 이렇게 맺혀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로. 그런데 농작물은 그 이슬을 먹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고요. 성장의 끝자락, 비뿐만이 아니라 그 이슬도 작물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죠. 마지막 익어가는 그 시간에 이슬이 도움을 주죠. 자, 그리고 추석 다음 주쯤 해서는 토요일일 거예요, 아마. 제가 얼핏 달력을 보니까 추분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딱 2번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 때가 있죠. 그걸 춘분 또는 추분이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추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 다음 절기는 아마 10월 달에 들어있을 거예요. 10월 초에, 10월 초경에 들어있는데 이제 할로입니다. 할로는 그야말로 차가운 이슬이죠. 그래서 차가운 이슬이 내려서 이제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 이 작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 입장에서 이파리들이 고사를 하거나 이제 떨어지는, 찬 이슬을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죠. 그 한로가 지나면 이제 절기상 제가 알기로는 상강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서리가 맺힌다. 그러니까 땅 자체가 이제 그 여름의 열기를 다 걷어가고 이제 서리를 땅에서도 맺히고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차가운 기운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이 마무리되고 겨울이 오는 거. 자, 그렇게 그냥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동양학 일부러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절기들을 조금씩 세밀하게 한번 살펴본다면 이 자연의 순리, 우주의 운행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이해 폭으로 커질지 모르겠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서양력을 서력 또는 양력이라고 하잖아요.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날수를 계산하는 거고, 누가 개발을 하고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력은 태음력이라고 하고 달의 그 기울기, 그러니까 얼만큼 북쪽으로 치우쳐 있다가 남쪽으로 또 내려가고 하는 그 각도와 그 짧아지고 달이 짧아지고 길어지는 것들을 월별로 그렇게 해서 이 순행의 대자연의 순행의 이치를 파악했었던 거죠. 저는 아직도 생일도 그렇고 음력을 선호합니다. 물론 어디 관공서에 기재할 때는 음력을 쓸 수는 없죠. 양력을 쓰고는 있지만 이 음력의 달의 운행에 따라서 이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렇게 뭔가를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서는 특히 농사는 딱 좋다고 생각해요. 시골에서 원래부터 태어나서 농사 일을 했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실 경우 그분들은 아주 그냥 몸에 각인된 그 계절의 시계처럼 다 알아요. 그냥 다음에 뭘 준비하고 뭘 심어야 되고 뭘 해야 될 것을 그냥 감각적으로 압니다. 그것도 감각적인
기술인 거죠. 몸에 익혀진.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같이 따라 하면 농작물 심고 가꾸고 뭐 추수하는 거 보면 그냥 그 스탠다드 그냥 교본이죠, 교본. 자, 근데 뭐 항상 그런 분들이 가까이 계시지 않으니까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그 지식을 좀 공유를 받고 주고 그러고 있죠. 저는 뭐 농사 한답시고 농촌에서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걸어 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제 경험이 일천하고 미천해서 그 어떻게 농사를 지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알려드릴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저 뒷배경을 이렇게 농촌에다 잡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이렇게 두런두런 주절주절 해보는 거죠. 자연의 이치라는 얘기를 꺼냈던 이유는 기후가 많이 바뀌어요. 그 동남아 몬순처럼 바뀌는 거죠. 몬순의 기후. 그래서 장마철이 길어지고 이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이건 제 느낌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예전에 많이 그 재배했던 작물들, 예를 들어서 뭐 사과가 대구 사과였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강원도로 올라간 정도. 이게 위로 많이 경기도, 제주도 밀감이 바다를 건너오면, 회수를 건너오면 탱자가 되더라. 그런 옛날 그 어디 박지원의 열하일기인가요? 어디인가 나왔었죠. 그만큼 기후에 안 맞고 토질에 안 맞으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남쪽에 있었던 그런 열대 과일이나 작물들이 북쪽에서도 얼마든지 재배가 가능해진.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경기도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밀감 재배를 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기후 변화는 있죠. 하지만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오염 물질, 뭐 결국 석유가 원인인 거죠. 석유를 빼서 가장 쉽고 적절하게 잘 이용을 했었죠. 모든 생산 기반, 도로, 의복, 뭐 이런 나일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석유에서 빼낸 물질이니까요. 화학 물질.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금까지는 잘 썼는데 그 장점에는 항상 상대적으로 단점이 따라가니까 뭐 비닐로 해서 바다가 오염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환경오염 차원에서.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이 미세한 그 플라스틱 그 물질이 바다에 뭐라고 해야죠? 해조류 이런 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거기에 다 녹아든다. 그래서 그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해조류에도 이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하다. 근데 재밌는 건 옷이랍니다. 옷을 만들고 옷을 버리고 옷을 어떻게 할 때 그 나오는 미세한 그 화학 물질들, 섬유, 이것들이 그렇게 바다의 그 상당 부분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좋은 것도 좋은 거고 나쁜 것은 또 나쁜 거고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후를 이렇게 우리 손으로 변화시킬 만큼 뭐 연기며 공해며 가스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자연을 빨리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었던 거죠. 빠른 시간 속에서. 그래서 어쩌면 이 뒤따라오는 단점들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겠죠. 그런 얘기 반복해봐야 별 소용없는 것 같고,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이 우주의 순환, 대자연의 순환이 불과 100여 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후손과 후세들한테 좀 미안한 일을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벌이고 있고, 또 그런 인간으로 따졌을 때 후세 사람들이 누려야 할 그런 것들을 미리 빼앗아서 현재 사는 사람들이 편하자고
쓰고 있는가 하는 그런 반성이 모두에게 조금씩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또 한 해 큰 명절, 중요한 큰 명절을 보냈네요. 좋은 시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